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유치권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이 순간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주장을 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지, 이 판단에 바로 서지 않으면 시간과 돈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아닌지 그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는 그 채권을 직접 변제해야 합니다. 건물은 샀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공사대금 같은 채권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그 채권을 인수할 의무가 없고 비교적 빠르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저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이 됐는지 아닌지입니다. 유치권은 아무 채권이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권이 해당 건물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건물과 채권 사이의 연결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사대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 없는 채권을 끼워놓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공사대금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담보받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미 받아야 할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생깁니다.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공사 진행 시점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공사는 했지만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점유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입니다. 현장에 사람을 두지 않거나 출입 통제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판이나 자재, 관리 인력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실제 점유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기준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경매 개시 이전에 성립을 했어야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유치권은 낙찰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점유를 넘겨주거나 형식적으로 유치권을 만들어낸 경우라면 그것은 낙찰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점유와 채권이 모두 성립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그 채권이 정말 그 건물에서 발생한 것인지, 둘째, 그 돈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인지, 셋째, 채권자가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넷째, 이 모든 것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완성이 됐는지, 이 네 가지가 전부 성립을 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관련된 실제 채권이 있는지, 점유를 계속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면 그 다음은 대응 방법의 문제입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6개월이 지났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치권 부존재를 정식으로 다투거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 주장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유치권은 비교적 성립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공사 경위, 점유 상태, 경매 시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한 네 가지를 기준점을 삼아서 현재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인환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